네, 지금 긴급 소식입니다. 지금 미선이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 네, 미선이 많은 진짜. 구독자분들께도 마음 전해주고 계시고요. 네. 미선아 힘을 내, 제발 플러스를 보여줘. 네, 그 마음 여기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미선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미선이가 아니 많이 제가 아프다고 지금 합니다. 19금 발언이 갑자기 생각나서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껴놨다 금요일 해주세요. 수능 특집으로 네. 예, 학생 버전으로 가야 네, 됩니다. 순수하게 가주시죠. 예, 시작하시죠. 네, 저희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 같이 보시면서 미국 시장 오늘 또 개장 시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선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선물이 S&P 선물은 0.87% 예, 하락을 했고요. 지금 제가 investing.com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태고 사실 다우도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92% 정도 예,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실적 발표가 뭐 몇 기업이 좀 남아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여러 발언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특별한 아직 예, 그 브레이킹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블라드 네. 총재 코멘트가 일부 언급되고 있는 게 예, 있는 것 블라드 같아요. 총재. 블라드 총재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 뭐 충분히 신축적이지 않다. 아무래도 좀 오피니언 리더고 약간 매파적이었다 보니까 그런 코멘트 일부 기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시장이 사실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이유가 시장이 강세로 완전히 전환했다기보다는 쇼커버링 과정이었다 보니까 쇼커버링에서 시장이 급등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단기 급등이 좀 과하다고 생각한 차익 실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뭐 지금의 하락 이 정도의 하락 뭐 1% 정도의 하락을 시장의 추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로 보는 게 그냥 합리적이지 않을까 리즈너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사이트는 조금 있다가 예, 또 한번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예,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집으로 제일 마지막까지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고개 드는 경기 방어주다. 자, 어제 올라갔던 우리 그 산업군 그리고 이제 내려갔던 산업군을 볼 수 있는데, 자, 어제는 전기자동차 예, 이 부분이 좀 많이 크게 또 빠졌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도 좀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메디칼, 자, 의료, 예, 헬스케어 쪽은 좀 올랐다. 그리고 음식료, 예, 이쪽 부분도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전체적으로 빠졌던 예, 그러한 시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맵을 뭐 어제 보셨던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반도체 부분, 예, 그리고 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메타, 예,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부분 그리고 에너지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사실 경기 방어주로서 조금 활약을 하고 있는 예, 그러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 흐름입니다. 제가 사실 이 그림을 갖고 나오면서 19금 그림이 또 있었어요. 네. 어떤 남자분이 오줌을 싸는 네. 예,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네, 수혜 조절 훌륭합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예, 보시도록. 자, 눈을 다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초반 때부터 많이 예상했던 이런 파란색 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갈 것이다, 저 정도 갈 것이다.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최근까지 금리 인상의 흐름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상단에 지금 5% 또는 5.25% 예,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저 미국 뉴스를 좀 보시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죠. 아마존. 자, 레이오프.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도 레이오프 단어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아마존이 사실 기존에 1만 명 해고 통보를 했고요. 플러스 알파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9일까지 자발적인 사직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부 부서는 다른 부서랑 통합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렉사 또는 루나 클라우드 게임 부서 같은 그러한 부서들이 너무 이제 매출적으로 없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통합을 하고 그런 이제 전체적인 회사의 부서들이 좀 축소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사직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아마존의 CEO죠. 앤디 제시가 해고 과정에서 회사 전체 비용을 좀 억제해야겠다. 왜냐면은 사직된 그 분들은 3개월 동안 월급이 계속 나가고 그다음에 6개월 뒤부터는 뭐 일주일 뭐 급여가 또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가는 부분 때문에 이 자발적 사직이 되면 약간의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뭐 그 어떤 룰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이제 기사가 좀 나오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단에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마존 주가에 대한 흐름 한번 보시면서 최근에 뭐 그렇게 또 재미없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전투개미 분들 기다리셨던 그러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EPS는 예상치 대비해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뭐 안에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약간 좋은 실적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숫자다. 그리고 7억 200만 달러의 재고 비용으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중국 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천천히 늘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상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예전에 엄청나게 빨리 공급망을 늘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그 늘렸던 공급망이 쌓여가고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 이게 또 직격타로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앞서서 정강호 매니저님께서 또 재고에 대한 어떤 조정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런 전반적인 어떤 뉴스와 또 앞서서 또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런 게이밍 그래픽 카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살까?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의 여러 이제 악재가 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에도 약간의 빨간불이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사실 여러 이제 수치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봤을 때는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 다 업이에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운을 한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뭐 조심스럽게 좀 봤을 때 완전히 최악의 분기는 조금 지나갔다. 자, 이렇게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이게 상승으로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다음 분기 다시 또 내려갈지는 저희가 추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분기별로의 어떤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넌갭과 갭의 어떤 이 부분은 거의 일정하게 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좀 다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현금의 감소가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2022년 1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 과정 속에서 봤을 때 현금이 조금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고가 많이 또 이제 늘었죠. 재고가 많이 이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 자산 쪽에 있어서 조금 줄어든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재고 예상치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2년 4분기까지 재고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노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여러 공급망 이슈에 대한 쇼티지가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노멀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 재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반도체 이제 국한돼서 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재고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반도체 지수와 종목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마이너스 32% 빠지고 있는 상태고 인텔은 마이너스 43%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6%, AMD도 마이너스 49% 이렇게 빠지고 있는 2022년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차트상으로 사실 이제 올라갈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죠? 그다음에 내려갈 때는 또
누구보다 빠르게 내려가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재고의 어떤 증가폭과 그리고 사이클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또 돌아설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젠슨 항의 어떤 워딩을 제가 좀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야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거시적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재고 수준을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제품을 위한 길을 계속 갈고 닦고 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플랫폼인 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또는 로봇공학 이런 부분까지 순조롭게 지금 시작되고 있고 다음 성장 단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젠승왕이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 컴퓨터 분야에 가속 컴퓨팅 분야는 AI 및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어떤 병렬 구조로 인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어떤 선구적인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물리학에 제한되는 어떤 범용 컴퓨터인 AI가 더 많은 컴퓨팅을 요구하는 것처럼 크롤링 속도가 좀 느려졌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가 많이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속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의 엔비디아의 어떤 엄청난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이렇게 사진 찍으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런 사진은 이번에 안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해 안 하시길 바라겠고요. 엔비디아 주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주가 이렇게 고개를 딱 쳐드는 느낌. 네. 보통 경험적으로 이제 전형적으로 바닥을 지나는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투자자님 한 명이 윌리엄 오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컵 핸들이라고 해서 저기 둥근 바닥을 지나서 조정받고 한 번 더 최근의 고점을 깨면 이제 둥근 바닥 옆에 핸들이 붙었다고 해서 그걸 이제 잡아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컵 손잡이. 밑에 이제 지금 컵이 형성된 거고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바로 반등하게 되면 거기 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그렇죠. 생기는 컵의 거예요. 핸들인 거죠. 그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보통 굉장히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기술적 분석을 쓰는 전략은 아닌데 윌레몬이 말하는 컵 위드 핸들이 딱 저 차트거든요. 만약 기술적 분석 이론적으로는 저게 만약에 뭐 150불 정도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전 고점에 뭐 170불 다시 깨고 올라간다고 하면 가장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그런 차트죠.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엔비디아가 시장의 우려가 워낙 많이 반영됐었고 다행스러운 건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노이즈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시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네. 요즘 그 컵의 손잡이가 잘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앞에서 또 잘 봐야 됩니다. 네. 저희에게 이제 전투개미 분들이 아주 강한 손잡이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현재 159불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기술주는 언제 되돌아오나 이러한 이제 질문에 시티와 또 블랙락 그리고 그 외에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기술주에 대한 전망이 또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한번 저희가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S&P 500을 추정하는 ETF죠. XLK입니다. XLK의 이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S&P 500에 기술주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주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기술주의 흐름을 보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이쯤 되면 좀 바닥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하향 곡선을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시티, 블랙락 그리고 자산운용사들 월가에서는 어떻게 기술주들을 보고 있는지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티는요. 연준의 어떤 덜 매파적인 스탠스는 궁극적으로 기술주에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진정한 어떤 정책 방향 전환과는 좀 거리가 멀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팬데믹 환경에서는 수혜를 받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현금 창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그런 상태에서 매출 증대를 위한 과감한 지출이 좀 가능했었고 그 당시에 그러한 리스크를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에 여러 호의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다.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다. 근데 지금의 어떤 기업의 현금 흐름을 이제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0월 말 이후에는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던 게 사실인데 밸류에이션의 어떤 기준이 새롭게 형성되고 보수적인 어떤 성장 추정치를 반영하게 되면서 현재 좀 적극적인 기술주 투자를 약간은 주저하고 있다. CT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또 어떤 기업의 이익 또는 배당금이 또 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CT는 지금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약간 주저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블랙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23년은 3년치의 성장과 기술주에 있어서 어떤 조화로 이루어지는 아주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거는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저평가인 상태고 기술주는 당연히 또 저평가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가 기술주를 그냥 접근하게 되면 아주 무식하게 접근하게 되면 낭패를 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이 보고 있는 특정 기술주 섹터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술주 섹터가 뭐냐면 사이버 보안과 로봇 공학입니다. 예, 사이버 보안은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사실 지금 많은 사이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게 81%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봇 공학 같은 경우에는 리쇼어링 또는 지금 임금 상승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로봇 공학의 어떤 공장의 어떤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특정 섹터군의 투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블랙락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자산운용사죠. 예전에 제가 한번 또 이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요 빅테크 기업의 매도 압력에 전체적인 기술주 하방 압력이 있을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형 기술주는 미국 달러 강세와 어떤 광고 수익 감소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내에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의 어떤 비중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나스닥의 어떤 기술주에 집중하기보다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매크로 환경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T 또는 블랙락 그 외에 자산운용사들이 첨예하게 또 의견이 좀 다른 예, 이런 상황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미국 주식의 또 묘미가 아닐까. 사실 한국에서는 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뭐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첨예한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미국 주식 하시면서 같이 또 공부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하면 많은 어떤 안목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 오늘 수능 기념 예, 오늘은 지금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좀 보시는 학부모님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님 시간인데 오늘 수능이 치러졌고 예,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밖에서 뭐 뛰어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안 되죠. 늘 제가 그랬듯이 다 저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하여튼 지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많은 인재가 오늘 수능을 치르면서 향후 자기의 점수에 따라서 또 이제 전공을 또는 학교를 결정할 텐데 우리나라의 이런 젊은 10대들이 어떤 전공을 좀 선호할까? 근데 그 선호하는 그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자연계 또는 인문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과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계열을 한번 보시게 되면 1위 소프트 컴퓨터 컴공이죠. 예, 그 부분이 2021년 이후로 2022년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의대가 또 2위, 약대가 3위, 전자공학이 4위를 이루면서 네, 이 위에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여전히 1위 컴공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인문계열입니다. 네, 인문계열인데 1위가 신문방송 신방과
그 다음에 뭐 공동 1위입니다. 예, 정외과,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3위 경영, 4위가 사회과학 계열,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학과 뭐 여러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데 신방과가 또 1위를 하고 있다. 경영을 밀어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저희 한국 학생들에 한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 대학생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 대학생들이 보고 있는 본인들의 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은요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좌측은 야 내가 이거 선택해서 정말 후회한다. 나 너무 후회해. 나 여기 온 거. 그런 거고요. 자, 오른쪽은 괜찮아.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 학과는 덜 후회하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과가 신문방송이에요. 아까 한국에 앞에 보시면 인문계열에서 신방과가 있었는데 자, 미국에서는 가장 후회하는 1순위로 신방과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셜로지, 네, 사회학을 또 이제 두 번째로 꼽았고요. 세 번째 인문학 또는 자율전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론정보학,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육학. 이런 부분을 약간 후회를 한다. 네, 압도적인 1위가 신문방송학과였습니다. 저널리즘, 신문방송학과였고요. 나는 좀 덜 후회한다. 1위가 컴공.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 학생들, 미국 학생들 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웃겼어요. 범죄학. 근데 같은 일입니다. 72%씩. 자, 세 번째는 공학 계열, 네 번째 간호학, 그다음에 보건. 자, 위에 금융이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융 쪽으로 가시게 되면 후회 덜 하더라. 그래서 3프로 방송 보시는 분들, 자녀를 또 금융학으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경제학으로,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최파고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자, 오늘 수능 기념에 이런 학과까지, 자, 이런 학과를 보시면서 덜 후회하는 학과가 앞으로 향후 또 미래를 이끌 그런 어떤 산업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물론 뭐 매년 또 바뀌기도 하고요. 저만 있을 때도 해도 올인이란 드라마가 뜨면서 그때 호텔 경영학과가 엄청 떴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허준 나오면서 다 한의학과를 가고 있는 거야. 뭐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드라마 알죠. 크죠. 네. 그렇듯이 또 사회가 급작스럽게 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했고요. 네, 오늘 수능 특집 인상 깊었습니다. 수능 특집. 네. 시장은 일단 오늘 선물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쇼커버링 과정에서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그 반등의 속도나 폭은 분명히 과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뭐 2주에 걸쳐서 지수 기준으로 10% 이상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종목 단으로는 사실 20-30% 정도의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상대로 차익 실현에 나오는 단기 매매성 자금들은 차익 실현에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규모의 반등이 나왔고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롱텀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은 기존의 저점을 위협할 정도의 악재가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저점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악재는 현재는 존재하지 없다.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시장을 많이 괴롭혔던 악재들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약화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악재들이 시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웠던 것들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또 시장의 심리적 영향력, 불안감과 충격 같은 것들은 감소되어 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전저점을 깰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너무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첨언하자면 아까 전 개인적으로는 시티와 블랙락 뭐 메이저 하우스들의 의견 중에서 시티 의견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런 관점을 몇 번 나눠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기업과 현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추가로 해야 되는 기업들과 자금이 충분히 있는 기업의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의 비용도 높아졌지만 그 외인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돼야만 기업이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한동안 힘든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가 됐든 미국이 됐든 자금을 집행할 때는 자금을 쏘는 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자본을 창출하고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 현금을 더 귀하게 쓸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그 부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또 높아진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부채가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T 의견처럼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부채가 상당히 부담 어느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M&A 역량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상첨화다. 우리가 기업들을 볼 때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관점으로 본다면 향후의 시장 반등국면 혹은 앞으로의 상대로 높은 금리 구간을 좀 운항할 때 좀 순조롭게 다른 기업보다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표상에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언제나 매니저들이나 재무제표 보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도 경영학과를 전공했고 회계학을 꽤나 깊게 공부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좀 깊게 보는 편인데 특히나 앞으로는 현금 흐름표가 재무제표상에 더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것 같고 미국 기업을 바라볼 때도 캐시가 실제로 창출되고 그 캐시가 잘 활용되는가 그 캐시들이 좋은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데 활용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주주 친화 정책에 활용된 그러한 기업들이 더 돋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최파고님이 잠깐 말씀하실 때 제가 노트북을 끌려 그랬는데 네. 예, 한 가지 뉴스를 요거까지만 같이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죠. 사티아 나델라. 이분께서 지금 아시아가 very bullish. 아주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중국과 인도를 또 얘기를 했네요. 방금 앞서서 저 정강 매니저님과 약간의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키포인트만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혹시나 또 아시아와 인도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에 어떤 투자 시장이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아주 불리시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인도가 매시브 크로스 마켓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돼서 많은 발전이 많은 수요가 엄청난 수요가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짧게 첨언을 하자면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건 최근 5년간의 빅테크를 먹여 살렸던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였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딜레마는 미국 내에서는 이미 클라우드 비즈니스 점유율이 거의 50% 육박하면서 성장이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이제 겨우 한 5% 정도 내외, 미국의 보급률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게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물론 접근 권한은 통제되지만 그러한 습성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빅테크에게 클라우드 사업자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세일즈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 여기 약간 영업 멘트가 좀 섞여 있다. 중국 너무 좋을 거야. 중국 너무너무 훌륭한 국가고 성장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환심을 사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저희 주관적인 그러한 관점도 좀 있을 겁니다. 중국이 열리면 대박이거든요. 새로운 이제 마켓이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이미 다 팔았고 이미 마켓시어가 이미 다 점유율 끝났는데 중국은 여기서 10배 더 커질 시장인데 중국은 사실 그걸 중국의 빅테크에게 다 맡기고 싶어 했는데 그게 지금 약간 좌절되고 되니까. 있거든요.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지금 약간 노이즈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그 마켓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야망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파고님은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영업용 멘트까지 약간 영업용 멘트까지 구별해내는 약간 세일즈 멘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희 3프로는 영업 멘트까지도 구별해냅니다. 예. 네, 약간 양념이 있는 오케이, 느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함께 하고요. 여기까지. 저희 늦은 시간까지 네. 저희와 7,000분에 가까운 구독자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좀 정보가 많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저도 하루 일과를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해 너무 행복해요. 예. 네. 특히나 우리 박 팀장님과 함께라면 아. 전 행복합니다. 아, 저 너무 좋아요. 네. 예.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 내일은 꼭 오셔야 되는 게요. 내일 우리 박 팀장 오늘 아껴놨던 19금 멘트들 내일 모두 개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19금 좋아하는 분들 내일 follow me. 제가 네. 그런 얘기를 했나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불금 한번 불태워 주세요. 네, 내일은 또 불금 한번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 불금의 글로벌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